예,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참여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당원 투표로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 경북 양산을 공천해서 배제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오후 양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거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이것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말에도 여러 정치권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정경 유톡 시간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그 주말이라도 주말 같지는 않으시겠어요? 하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참 바쁘실 텐데 주말에 좀 뭐 하십니까 요즘? 요즘에는 어찌됐건 코로나19 이런 사태 때문에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동선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계속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특히 집단적으로 어떤 하는 행사라든지 좀 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런 것이 좀 이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 100만 원 지급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죠. 네. 저는 지난 주말에 가장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거 배경이 뭡니까? 글쎄요, 그게 가슴이 왜 따뜻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돈을 준다고 하니. 글쎄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마스크 아닌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진보 정당 또 진보 여권은 특히 무상 시리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왜 마스크 무상 지급 이런 거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겐 더 다가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실효적인 조치기도 하고 코로나19를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는 추진을 안 하면서 갑자기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지금 워낙 이제 국내 내수시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 그렇게 이제 해보자는 얘기인데. 네. 자,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더 늘려서 그 돈을 나눠주는 게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세금을 차라리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 낮춰주고 저는 금리 인하도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해서 대출받은 돈 좀 이렇게 갚는 것 그거라도 좀 이자 부담이라도 좀 덜어주고 그런 게 지금은 굉장히 실효적인 조치인데 좀 약간 뜬금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총선을 좀 의식한 그런 그 카드로 좀 국민적인 또 좀 주목도 끌 겸 내놓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코로나 관련한 정부 책임론도 좀 희석도 시키고 또 야권에서 정권 심판론 이야기하니까 그걸 약간 좀 이렇게 물타기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본인도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 정치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있을 텐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그 제안들을 마구잡이로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보니까 51조나 들어간다면서요. 51조 원이나. 그러면 그걸 결국 이제 보니까 나중에 세금으로 메우겠다라는 이제 발상을 가지고 있던데 그거야말로 국민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또 어제 따뜻해졌던 가슴이 오늘은 휘잉하고 바람이 붑니다. 지금 이렇게 일희일비를 할 때가 아닌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이것이 현실성이 되냐. 다시 말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마 저의 마음과 같은 것이 지금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겠죠. 지난번부터 계속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권에서 진짜 말을 잘 신중하게 책임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이 여당 관계자들의 이 대구 경북 지역 계속 좋지 않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언론은 거기에 직접 휘말리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로 되면 그 사람들은 엑스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도의 어떤 훈련을 받고 침투한 스파이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본인은 이제 그 자기 지지층들 내에서 특히 진보 지지층 내에서 인지도,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표심 결집에 작용해서 총선에서도 좀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김경수 그 지사 같은 경우에도 다분히 뭐 어떤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정부 책임론 또 정권 심판론 그거를 조금 이제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내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런 발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지금 프레임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야권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자꾸 좀 이걸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런 맥락에서 들고 나온 프레임이 신천지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이게 책임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를 상당히 몰아가는 왜 빨리 수사 안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몰아가고 또 그와 동시에 이거는 대구시장이 무능해서 이렇게 좀 확산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자꾸 이제 거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의 프레임을 자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여권에서 역으로 지금 지역주의 프레임을 오히려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좀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뭐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TK는 버리고 나머지 지역만 승리하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발언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당 차원에서는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뭐 보직해임도 하고 해명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사실은 지금 이른바 격전지 이런 곳에서는 이 중도층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인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데 그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 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발언이 지역 총선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또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좀 불쑥불쑥 좀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전체적인 총선을 생각한다면 뭐 여당 지도부가 안 그래도 해명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 점을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호 국면 때도 여러 막말이 있었고 망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상당히 그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발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항상 이제 견제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근데 그 망언이라든지 이렇게 비하 발언하고 그러면은 유권자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좀 각인이 되죠. 뭐 속 시원하게 말 잘했다. 예컨대 이제 이러면서 좀 핵심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건 뭐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보수 진영에도 보면 뭐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 이른바 사이다 발언을 내는 사람들이 또 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인지도는 높아집니다.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거죠. 예. 예. 이번에 근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막말 시비, 망한 시비에 연루가 됐던 분들은 다 공천에서 좀 배제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이다도 여러 가지 브랜드 사이다가 있지만 맛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래통합당 사이다가 다르고 더불어민주당 사이다가 다르고 이건 국민들이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잘 내리셔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핵심 지지층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좀 감정적으로 그런 발언들이 듣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길게 봤을 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이었는가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이 뭐 궁극적으로 뭐 선거와 관련 연관지어 생각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는데 이게 과연 보탬이 되는지 해로운 건지도 잘 판단을 전략적인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핵심 진보 지지층이 있고 또 핵심 보수 지지층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선거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이 부동층, 중도층을 어느 쪽이 더 많이 그러니까 마음을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뭐 선거 결과가 사실은 갈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좀 잘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랄까요?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미를 가졌다고 할까요? 이 비례연합정당 이거 참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당원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건데 이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했더구만요. 네. 그 부분을 그래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소폭 좀 올랐습니다. 47.6%로 해서 올랐고 아무래도 이 마스크 정책 때문에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부제가 시행되기 전이니까요. 전이니까는 마스크 민심이 어떻게 정확히 반영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소폭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당별 정당 지지도도 지금 나왔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 국민의당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럴까요?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신 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합류했어야 할 의원들도 좀 덜 합류를 했고 예. 또 안철수계 상당수가 또 미래통합당으로 또 가버렸고 그래서 당세는 지금 별로 이렇게 보잘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안철수 신드롬이 뭐 존재하느냐 그것도 지금 아닌 상황이고 예. 자, 그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개인기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잘 선택을 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 사태 국면에서 뭔가 좀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차라리 그 이슈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전격적으로 부부가 다 이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차라리 더 안철수답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도 어찌 됐건 뭐 그 지금 이제 뭐 거기가 결코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 가서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의사로서의 본인의 어떤 그 전문성 그런 것도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당 미성정당이라고도 하죠. 비례대표당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11일에서 13일 모바일 투표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정확히 어떻게 지금 가르마가 타져져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찬반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전당원 투표로 넘어가면 아마 그 비례정당 비례연합정당의 합류 또는 비례정당 창당 쪽에 조금 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돼요. 그러니까 당원 구성이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중도 성향의 이런 그 당원들 숫자는 좀 많이 줄어든 편이고 예. 그 반면에 이제 그 약간 진보성이 강한 사람들 당원 구성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부터 시작해서 더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전히 그 뭐 친노 친문이 좀 핵심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찬성 의견이 오히려 좀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단 지금 보면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36.7%로 나와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안 내겠다 이런 뭐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간 미래한국당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정의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실제로 하지 않을 것 같고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원을 내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저렇게 둔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역시 여당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친 것을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 전체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비례대표만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연대를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좀 이제 중도 성향이 강한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쪽으로 이제 그 정당 투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예. 자, 그래서 두 당으로 좀 갈린 거다라고 갈려 앞으로도 이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아직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 형태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일단은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8,1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7명이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한 겁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가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 잘하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뭐 김태호 이제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지금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무소속 연대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 주도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아마 혼자 그냥 호련히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능성 별로 높지 않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나와서 무소속 연대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건 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과거 뭐 친박 연대 같은 이제 그런 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또한 사실은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어찌됐건 그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고 미래통합당 쪽으로 거대 지금 정당 쪽으로 힘을 합치라라고 지금 이제 일종의 명령이 친박계에는 떨어진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나가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었을 때 누가 지지를 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태극기 세력이라도 합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고 미래통합당에 그리고 이분들이라도 찍어주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친박을 표방하는 정당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연대를 좀 생각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보수층 중에서 그 무소속 성향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했을 때 과연 지지세가 얼마나 나오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후에 또 한번 봐야 되겠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외의 공천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서도 반발이 또 상당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잘 해결되겠습니까? 글쎄 의외의 공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공천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뭐 친문, 예. 친문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제 그 총선 당시에 이른바 친박 공천만큼 그렇게 아주 노골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경선 붙인 지역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친문 성향이 강한 현역 의원들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은 상당히 많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져 진 것이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탄 맞은 이제 분들로서는 이걸 이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그 경선을 치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 어떤 그 약간 불공정성 그런 거를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번에 뭐 최근에 일부 언론에 약간 공개가 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친문 인사가 운영하는 뭐 컨설팅사에 뭐 좀 의뢰를 한 후보자들이 좀 유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월로 넘어가면은 뭐 이 지금 상황이 더 혼탁해지겠죠. 예,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여러 발언들이라든지 행동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이종훈 박사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저희 뉴스리듬의 정경 유튜브를 보시면 월요일 금요일 날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